안녕하세요. 일주일입니다. 이번 주는 레이와라는 신연호가 공개된 주입니다. 일본인에게 있어서는 꽤나 뜻깊은 주일 것 같습니다. 이 연호로 시작되는 4월 첫째 주 뉴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연호에 관한 내용으로 일본 전역이 시끌시끌했었기 때문에 4월 첫째 주 연호 편만 따로 떼서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 헤이세이 다음에 올 연호 레이와를 관방장관인 스가 요시히데 장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 레이와라는 것은 일본의 고전 시집인 만염집 중에서 매화의 노래의 초춘 영월, 초봄의 길한 달, 기숙 풍화, 상서로운 바람 평온하다, 이런 좋은 말에서 영, 화라는 한자를 따와서 일본어라고 레이와라고 있는 영화가 되었습니다. 이 레이와 원년은 5월 1일부터 시작되면서 4월 한 달간 이 헤이세이에서 레이와로 고치는 준비 기간에 둔다고 합니다. 이번 연호에 대해서는 각종 이야기들이 많은데, 먼저 일본의 연호는 전통적으로 중국의 고전에서 따오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본의 고전인 만연집에서 따왔다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지는데요. 일본의 독자적 전통을 보여주겠다 라는 그 의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에 전문가들이 오히려 일본의 전통이 아니고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의 결속력을 보여준다 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후한 시대의 귀전부라는 곳에서 나온 말이 뜻과 구절이 거의 동일한 문장이 나오고 있어서 이 만연집의 문장이 일본인의 고유한 문장이 아니다, 중국에서 연동된 말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글자를 보면 여기에도 영화라는 말이 그대로 들어가고 있어서 일본의 독자성이라는 말이 조금 무색해지긴 합니다. 그럼에도 이 만연집이 연호 공개가 된 이후로 불티나게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고전 자료임에도 이런 연호 제정이라는 이슈로 인해서 책이 불티나게 팔리는 거는 출판사들이 회제를 부를 일인 것 같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호가 공개되기 직전까지 이 연호에 대해서 예측해보는 이벤트, 이것을 사이타마현의 이즈미야라는 주점에서 진행했습니다. 이 상품은 헤이세이 원년, 그러니까 30년 숙성 술을 이렇게 증정하는 맞추기 이벤트를 했었는데 15,766명이 응모를 했지만 단 한 명도 이 레이와라는 연호를 맞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레이와는 약간의 의외성을 띠는 면이 있다고 합니다. 쇼와의 와와 레이와의 와를 똑같이 쓸 줄은 몰랐다 라는 의견도 있는 모양이고요. 참고로 예상조사의 1위는 영원한 평화라는 뜻의 안구, 2위는 그냥 평화, 3위는 태풍을 의미하는 아라시였다고 합니다. 또 연호를 정하고 이렇게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호의 안건 6개가 유출되었는데, 마지막까지 올라간 것은 레이와를 포함해서 에코, 큐카, 코시, 반나, 반보, 이렇게 6가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원래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어느샌가 이렇게 유출되고 나서 이렇게 레이와가 낫다, 아니다, 큐카나 에이코가 낫다, 이런 식으로 인터넷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결정이 되었으니 돌릴 수는 없지만 인터넷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큐카를 지지하는 사람은 일본에서 휴가라는 말도 큐카로 읽히기 때문에 이 큐카가 되었다면 언제나 휴가를 즐길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일본식 말장난이네요. 물론 이 레이와도 말장난을 찾아내고 있는데, 2036년인 레이와 18년은 레이와의 R을 따서 R18로 보통 표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R18이라는 것은 일본에서는 18세 이상 관람 가능이라는 뜻이 있어서 레이와 18년 탄생한 사람은 성인물을 관람이 가능하냐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티베트에서는 레와라는 게 희망이 있으십시오 라는 인사말로 쓰이고 있다 해서 티베트 측에서는 뭐 환영을 한다 라는 소문을 보냈다고 하네요. 이러한 말장난으로 또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서호주의 부동산 관련 기업인 레이와라는 기업이 똑같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레이와라고 공개된 당일에 인터넷 도메인인 레이와닷컴이 도메인을 팔아달라 라고 불티나게 접속을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기업은 서점뿐이 아니었나 봅니다. 연호를 공개할 때 에피소드도 꽤 유명해졌는데요. 이 스가 요시히데 장관이 이 연호를 이렇게 펼쳐드는 공개식을 위해서 엄청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연습을 할 때마다 이 글자가 잠깐씩 언론 카메라에 비치게 되어가지고 이 각도를 어떻게 숨겨야 할까를 많이 고민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전에서 진행했을 때 영화의 영자가 일순간이지만 TV 카메라에 비치는 일이 생겨서 그 연습의 성과는 시원치 않았다는 이런 일본 기자들의 놀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헤이세이가 끝나고 이 레이와가 시작되면서 30년간 익숙해왔던 이 헤이세이 표기를 갑자기 레이와로 바꾸는 건 어려울 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2018년에서 2019년에 넘어올 때 2019년 1월만 해도 19년이네 하고 잘못 쓰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1년 동안의 버릇도 못 고치는데 30년 버릇을 고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 원래라면 헤이세이 31년을 쓰면 안 되고 무조건 레이와 원년이라는 말 써야 하는데, 당분간은 헤이세이 31년도 허용한다고 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2018년 13월까지 뭐 인정한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신연호 제정은 일본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커다란 사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들은 레이와 2년에서 일어난 일, 레이와 13년에 일어난 일, 이런 식으로 몇 년이라는 제목을 무조건 앞에 달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일본인에게는 모든 사건의 뭐 시간축을 결정하는 뭐 커다란 일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일본을 이해하는데 연호라는 것은 꽤 중요한 일입니다. 이 연호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시다 하면 일주일 연호편이 제작되어 있으니까 이것과 같이 이 연호편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아자스!